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 NBA 초안 8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마이애미. 일단 두 팀 다 최근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마이애미는 역시는 이제 지미 버틀러와 뱀 아데바요, 코디 마틴과 마키 모리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물론 최근에 덩컨 로빈슨의 3점 야투가 어느 정도 안정됐고 벤치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빠져 있지만 생각보다 마이애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빈센트를 올리면서 히로를 벤치 쪽 스코어로 쓰면서 조금 더 이제 벤치 득점에 있어서 안정적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많은 선수들이 빠졌지만 뭐 승수를 그래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마이애미인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마이애미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은 또 클리블랜드의 인사이드를 제 생각에는 이거 쉽게 공략하지 못할 걸로 보이거든요. 덩컨 로빈슨이 혹시나 좀 터진다 해도, 물론 얘가 아마 20점 넘게 막 거의 30점 가까이 넣으면은 뭐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라우리가 좀 넣어준다고 해도 일단은 클리블랜드의 인사이드를 쉽게 공략하지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3점이 진짜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터지더라도 인사이드 공략이 안 되면 어느 순간 성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리드를 잡고 있다가도 역전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저는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벤치 쪽에 있어서도 마이애미가 최근에 이제 벤치 쪽이 크게 나쁘지 않다 할지라도 클리블랜드 벤치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뭐 케빈 러브나 오스만이나 세디 오스만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버티고 있고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다. 데드먼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아데바요가 빠진 상황에서 데드먼이 나쁜 백업은 아니거든요. 괜찮은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모블리나 자렛 알렌 뭐 이런 선수들한테 고전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진짜 많이 터지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터져도 클리블랜드가 좀 버틸 힘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클리블랜드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마인까지 보고 206.5는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를 좀 볼게요. 마이애미가 클리블랜드 높이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리고 좀 3점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마이애미가 최근에 기세로 보면은 3점이 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6.5는 일단 기준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넘겨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두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 골스인데, 일단 커리가 대기록을 앞두고 있죠. 3점 이제 역대 7개 남겨뒀나? 그런 기록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경기 뭐 커리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뭐 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해외 쪽에서는 뭐 지금 GT도 안 걸려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뭐 트윗이나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가능성만 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빠진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도 이제 좀 그냥 추측성 뭐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차피 라인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다고 일단은 보고 분석을 했고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 이제 TJ 맥코넬이나 뭐 저스틴 할러데이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골스가 지난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에 3점이 안 들어갔거든요. 3점이 거의 이제 오픈 다 놓치고 뭐 그런 좀 커리도 부진했고 한 상태에서,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레이드 루머 이제 뭐 팀을 갈아엎기로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사보니스나 이런 선수들이 좀 골스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골스가 이제 좀 약하다 보니까 뭐 사보니스가 좀 연결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래도 요 경기 자체는 커리가 일단 지난 경기 부진한 부분도 있고 기록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늘 경기는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골스가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골스가 최근에 야투 기복이 좀 뭐랄까 특히나 벤치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기복이 좀 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불안함이 있고 어쨌든 커리 출전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보다 높은 배당을 받았죠. 골스 치고 상대 인디애나인데 지금 승률 5할도 안 되는 팀이잖아요. 지금 뭐 승수랑 이제 승패만 놓고 따지면은 똥배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지금 상당히 높은 배당을 받았어요. 어쨌든 야투기복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디애나가 물론 최근에 뭐 상승세긴 하지만 그래도 골스에 아직까지는 핸디캡이 좀 높으면 뭐 프렌을 볼만도 해보이는데 3.5는 패스했으면 패스했지 사실 골스 반대를 보기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막 이게 막 주력감이라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본다면 골수 쪽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경기 토론토 대 세크라멘토. 일단은 세크라멘토 쪽에 리션 홈즈가 빠졌고요. 토론토는 이제 뭐 아치우아나 오제 아노노비 캠버치 뭐 이런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 부셰가 이제 프론트 라인 프론트 코트 센터로 이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토론토는 벤치가 없어요. 뭐 그나마 왔다나베 이런 애들이 돌아온 다음에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 선수들은 사실 좀 벤치 스코어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토론토의 지금 벤치 득점력에 있어서 지금 너무 무진해요. 물론 파스칼 시아칸 같은 선수들이 지금 이 세크라멘토 라인업 쪽으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작고 좀 빠른 라인업 그 선수들이 많잖아. 이런 선수 상대로 사실 약간 카운터예요. 파스칼 시아캄이 비교적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이제 키가 크기도 하고 사이즈면서 우위가 있고 파스칼 시아캄의 운동 능력이나 또 빠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아캄이 이런 류의 선수들한테 카운터이긴 한데 이게 벤치 싸움에서 제 생각에는 5.5는 좀 많이 토론토가 이길 가능성이 저도 조금 더 높다고 보긴 하는데 물론 세크 역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5.5 기준은 좀 너무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벤치에서 제 생각에는 버디힐드도 있고 다비온 미첼이나 요즘 마빈 베글리 3세도 좀 쓰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토론토 벤치는 없어요 지금. 높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전에서 좀 격차가 벌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벤치 싸움에서 다시 좁혀지고 그러다 보면 5.5 핸디는 결코 낮은 핸디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세크라멘토 프렌 쪽을 보고요. 사실 일반승보다는 저는 프렌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일반승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역배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프렌을 보고 219.5 오바까지 보는데 뭐 오바 갈 바에는 프렌을 붙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오바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제 서크라멘토가 제가 볼 때는 할만한 게임이다. 뭐 이기진 못할지언정 5.5 그렇게 낮지 않은 핸디캡에 있어서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봅니다. 보스턴 대 미러키고 미러키는 백투백 경기예요. 이 경기 사실 건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쿤보 백투백 그때도 백투백이었던 것 같은데 경기 직전에 이제 아웃이 됐잖아요. 뭐 그때 당시 이제 부상이긴 했지만 어쨌든 갑자기 그런 전과도 있고 어쨌든 백투백인데 어려운 상대 보스턴 원정인데 최근에 보스턴의 3점이 거의 바닥을 내리꽂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이렇게 백투백이라고 보스턴을 찍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미러키를 베팅하게 해도 이거 뭐 쿤보나 이런 애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한 게 한 번 있다 보니까 그런 분에서 베팅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경기긴 한데 굳이 보면은 저는 218.5 언더를 보긴 합니다. 굳이 보면은 아무래도 사실 보스턴 입장에서 미러키를 좀 공략을 하려면요 아무래도 3점이 터져줘야 되는데 최근에 팀 3점 성공률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유타랑 포틀랜드 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예 뭐 30%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좀 득점력에 있어서 인사이드 공략도 쉽지 않게 되고 좀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미러키도 이거 쿤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빠진다면 당연히 이제 저득점 나온다 하더라도 백투백인 점도 있고 그래도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굳이 뭐 따진다면 언더 쪽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승패는 굳이 보면 전 보스턴 봅니다. 그래도 원투 펀치가 있고 이렇게 백투백이라는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스턴 쪽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건들고 싶진 않다 저 경기는. 멤피스 대 필라델피아는 일단 스티븐 아담스가 GTD에 걸려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제주 같은 경우는 애매한 사이즈인데 이거 이런 라인업이면은 그래도 저는 필라델피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라인업 잡았을 때 크게 고민을 하지 않... 이거를 그러니까 멤피스의 최근 엄청난 에너지 레벨과 수비 집중력이 돋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예 필라가 뭐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멤피스가 도깨비짓도 많이 하고. 근데 그냥 라인업적으로 딱 보고 어쨌든 엔비드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담스도 빠지고 딱히 엔비드를 제어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지금 멤피스가 그런 상황도 있고 뭐 그렇다고 벤치 대결에서 멤피스가 뭐 특별히 크게 우위를 보인다고 보기도 어렵고 딱히 필라델피아가 뭐 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패스를 한점정 보는 것 자체는 필라델피아 쪽을 저는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라 승, 마인 승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댈러스 대 샬럿이에요. 댈러스가 백투백 치고 이제 낮은 배당을 받았어요. 낮은 배당을 받았는데 일단은 샬럿 같은 경우 이제 라멜로 볼이나 뭐 이시 스미스, 메이슨 플럼리, 뭐 맥다니엘스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래도 테리 로지언 정도 돌아왔는데 PJ 워싱턴이 또 GTD에 걸려 있어요. 물론 지난 경기 세크라멘토전에 벤치에 이제 부크나이트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일단 높이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샬럿과 댈러스 같은 경우는 댈러스는 이제 프론트 코트진의 높이가 상당하거든요. 뭐 이 선수를 뭐 빼더라도 벤치에 있어서 높이를 담당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샬럿에는 뭐 라멜로도 빠져 있고요. 이시 스미스까지 빠져 있어가지고 볼 핸들러가 없어요. 사실 지난 세크라멘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크라멘토도 이제 사이즈 면에서 상당히 작은 팀이고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 템포 푸시만 그냥 잘 해도 득점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높이를 가진 팀을 상대로는 사실 저는 포인트 가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그냥 템포 푸시해서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서 일단 조금 더 이제 지난 오클라호마전에도 그랬잖아요. 벤치 뭐 막시 클레버나 뭐 브라운 이런 애들이 그냥 사이즈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쉽게 인사이드에서 득점을 가져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쉽게 가져갔던 부분도 있고 요거는 샬롯이 이기려면은 제 생각에 인사이드 공략이 그렇게 뭐 포인트 가드가 없는 상황에서 뭐 아예 안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쉽게 보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 3점이 엄청 터져줘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보다 조금 더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댈러스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포르징기스가 지난 경기 엄청 못했는데도 댈러스가 거의 뭐 가비지로 오클라호마를 이겼거든요. 그 사이즈 우위를 바탕으로 비슷한 양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댈러스 승을 보고요. 다만 백투백이라는 불안함은 분명히 있다. 댈러스 마인선까지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거 PJ 워싱턴이 안 나와야 좋은 겁니다. 나오면 분명 변수는 있어요. PJ 워싱턴이 뭐 식스맨의 역할로서 벤치 스코어를 담당해 준다면은 또 이게 경기가 3점 더 들어가고 하면은 댈러스가 최근에 그 득점력에서 문제가 있는 이유가 지난 경기 OKC 상대로 인사이드가 크게 나쁘지 않았으면 3점이 계속 안 들어가요. 얘네는 이렇게 안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선수들의 3점 야투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백투백이기도 하고 변수가 있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포인트 가드의 부재 이시 스미스까지 라멜로가 빠진 상황에서 이시 스미스까지 빠진 부분 특히나 이런 높이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쉽지 않다고 일단은 봤습니다. 7번째 경기 덴버 대 워싱턴인데 이 경기도 좀 쉽지 않아요. 일단은 윌 바튼이랑 뭐 자메이칼 그린이 이제 GTD에 떠 있는 덴버고
워싱턴은 쿠즈마가 또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베르탄스의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기도 근데 확실하게 조금 배당에 있어서 말해주잖아요. 정배가 높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뭐 데니얼 가포드가 니콜라 요키치를 어느 정도는 뭐 제어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고, 제 생각에 막지는 당연히 못하고 어느 정도는 뭐 좀 힘을 빼놓거나 뭐 그럴 수 충분히 있는 게포드고, 뭐 키도 크고 팔도 길잖아요 게포드가. 그런 부분에서 있고, 덴버가 벤치가 지금 기복이 너무 심해요. 분명히 이제 뭐 하일랜드나 뭐 이런 선수들이 3점에 있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 기복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덴버 벤치가 지금 워싱턴 벤치에 비해서 열세라고 보기도 힘든 게, 워싱턴에서 지금 베르탄스 질질 싸고 있고, 지금 최근에 몬트레즈 헤럴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득점에 있어서 어, 확연히 좋았을 때보다 줄었어요. 지금 두 자리 득점도 좀 어려워 보이는, 뭐 어렵게 뭐 하고 있고, 보통 한 자리 득점을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 워싱턴이어가지고, 헤럴이 뭐 한창 좋았을 때의 모습이라면은 워싱턴이 충분히 할만하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덴버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요키치가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 선수들의 야투가 안 터져요. 계속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데, 빵빵 터지는 날이 거의 없어요. 시원시원하게. 터지더라도 한 명 터지고 나머지 다 죽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덴버 홈인 걸 좀 감안하고, 뭐 인사이드적으로도 덴버가 나쁠 게 없고, 굳이 따지면 덴버 쪽을 보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덴버 승, 덴버 3.5 마이너 승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경기 이제 LA 클리퍼스 대 피닉스의 경기인데, 일단은 폴 조지랑 닉 바툼이 지금 GTD에 걸려 있고요. 피닉스 같은 경우 여전히 부커 아웃인 상황에서 디안드레 에이튼이 지금 GTD에 걸려 있어요. 만약 에이튼이 빠지면은 피닉스 같은 경우 이제 몇 개밖에 없거든요. 카민스키가 아웃이기 때문에 몇 개밖에 없는데, 몇 개가 근데 나올 때마다 너무 잘해주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리고 폴 조지의 출전 가능성 자체가 일단은 좀 낮아 보이고, 저는 아무리 에이튼 부커가 좀 이렇게, 뭐 에이튼이 GT 뜨고 부커가 아웃됐다 해도, 이게 클리퍼스 정배가 맞나요? 이게? 아니 피닉스가 이렇게 높은 배당을 받는 게 맞나요? 클리퍼스가 역배인데, 핸디가 1.5는 조금 폴 조지가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 좀 배당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에이튼 안 나오도 이거 폴 조지 안 나오면은 클리퍼스가, 그래도 크리스 폴이 있는데, 피닉스가 뭐 벤치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저는 온도 쪽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폴 조지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클리퍼스가 비빌려면 결국엔 수비밖에 없어요. 모리스랑 닉바툼이, 그래도 닉바툼이 좀 뛰게 된다면은 뭐 그래도 폴 조지가 없으면 이거 백코트 수비가 좀 너무 약하긴 한데, 일단 그래도 언더 쪽을 보긴 보고요. 뭐 피닉스도 에이튼 빠지고 하니까 언더 쪽을 좀 보고, 그래서 저는 피닉스 승을 봅니다. 폴 조지 빠지고 에이튼 빠지면 저는 피닉스가 좋다는 마인드예요. 맥기가 있잖아요. 맥기 나올 때마다 너무 잘해주고 있고, 사실 맥기가 잘한다기보단 맥기는 그냥 아이언맨 슈트예요. 크리스 폴이 그걸 입을 뿐인데, 너무 이제 조정을 잘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맥기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피닉스가 폴 조지 빠지면 클리퍼스한테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봤고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 확정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